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다 트럼프의 큰 그림이었나? 트럼프 형 고마워, 시진핑 형 고마워, 이런 얘기면 이미 오늘 시황이 그냥 끝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주말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145대 125가 30대 10으로 대폭 하향이 됐죠. 이럴 거면 왜 그랬는지 참 4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대로 쭉쭉 시장도 가고 다 같이 좀 안 싸우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래도 한번 이슈들 쭉쭉 모아봤거든요.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2.8%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4.35%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4.35에 빨간불 이러면은 사실 시장 볼 거 있나요? 그냥 좋았구나 박수 치면 됩니다. S&P 500 지수 역시 3.3%의 상승이고요. 나스닥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빅테크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6.8% 급등하면서 $300 위쪽으로 단숨에 올라섰고요. 엔비디아 역시 5.44%까지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계속 우리가 팔란티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계속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불확실할 때에 어떤 대안이 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던 흐름도 보시면은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그냥 뉴스 한번 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목부터 보시면 145가 30이 됐고요. 125가 10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부여했던 관세가 145였고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했던 관세가 125였는데 그거를 다 115씩 내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관세 뺀 겁니다. 근데 상호관세가 10%씩은 남겨둘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고 지난 미국과 영국의 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결국 10%는 미니멈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10씩 남긴 거고요. 그리고 저기는 왜 30이냐면 펜타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펜타닐로 인한 20% 관세는 여전히 남겨두겠다라는 점에서 10대 30으로 대폭 깎인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90일 동안의 유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봉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한 이유는 저 드라마티컬리, 진짜 드라마틱하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50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사실 애매했던 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소리 했잖아요. 80이 적당하다. 속으로는 30%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80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트럼프 형 좀 그러네요. 어쨌든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와, 이 정도였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 나스닥의 4% 급등으로 이어진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각 나라에서 자화자찬하게 바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픈업, 미국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열 것이다,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휴즈 윈이었다, 베이징에게 아주 큰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이런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기도 해요. 못 이기는 척 나가서 사실은 둘 다 급하니까 결국에는 80% 이런 얘기도 하다가 야, 그냥 10% 하자. 우리 서로 바쁘잖아. 이렇게 얘기했고 서로 좋게 그림이 마무리가 됐고 물론 마무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에버코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제 중국과 미국은 서로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는 관계가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냐면 트럼프의 골칫덩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펜타닐, 그리고 또 틱톡, 그리고 미드텀 일렉션.
결정적으로는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중국의 어떤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틱톡 관련 M&A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못 이기는 척, 지금의 어떤 관세 전쟁처럼 못 이기는 척 도와주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갑자기 10%로 내려주는 건 분명히 양국 간에 뭔가 좀 시원시원한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는 에버코어의 전망이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안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far from peace, 그러니까 완벽한 평화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맥쿼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동안의 유예일 뿐이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말을 자주 바꾸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믿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스트래티직 디커플링. 전략적인 디커플링의 출발점이다라는 건, 디커플링은 결국에는 뭐 따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역은 재편이 계속 되는 거고, 미국 중심, 중국 중심.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틸과 세미컨덕터,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강, 반도체와 같은 이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지금 계속 골칫덩이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상호관세는 뭐 미중 간에 10%로 내리기로 합의한 이상 전 세계가 아마 10% 혹은 그 미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외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대하는 건 계속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1기 때랑 비교해 보면 1기 때 정말 오랜 기간 끌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빠르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관세 소동, 불과 한 2달 사이에 소동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시장의 반응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휴즈 윈이라는 얘기를 뭐 중국에서도 했지만 미국에서도 뭐 불스, 그러니까 상승장을 전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승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뭐 그 무슨 선, 뭐 며칠선, 5일선, 200일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평선을 다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200일선까지 한번 내려갔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기 되겠어 싶었는데 그 하루 만에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마치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상식을 엎어놓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모어 업사이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도 이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V자 반등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다가 결국 V자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V자 반등 절대 안 돼, 트럼프가 저런 사람인데 이게 되겠어 했는데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두 번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종목 선택이 이제부터는 또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중국 노출도가 큰 기업들을 이렇게 쭉 리스팅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 샌즈, 퀄컴, 그리고 KLA 같은 반도체주, 인텔도 들어가 있네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앱티브, 테라다인, 윈리조트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가 확실히 좀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탐리의 경우에는 V자 반등을 그대로 우리가 향유하려면 결국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봐야 된다.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볼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장은 이미 움직였다는 거죠. 하락폭을 키우고 있던 2월부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찾으면
룰루레몬, 테슬라, 달러트리,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뭐 허브스팟,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비스트라 같은 종목들이 리스팅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또 테슬라와 룰루레몬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더 컸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을 때 현금을 쓰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따라잡겠다고 현금을 쓰는 건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그렇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뭐 지금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만큼이나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는 거는 오히려 또 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달러 100달러 인덱스 100을 손쉽게 돌파했습니다. 100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저거는 솔직히 조금 과도했죠. 그리고 금, 제가 지난번에 더블탑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더블탑 찍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씩 밀리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근데 또 금은 요즘에 워낙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지를 확보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금리가 다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왜 이때 막 폭등할 때 이때 트럼프가 갑자기 막 안 달라가지고 뭐 관세 유예한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또 그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게 혹시라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재정 적자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이탈이 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WTI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서 둘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참 신기한 게 비트코인 참 빨라요. 오늘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두 번의 레벨업을 했던 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견한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은 참 노출도가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볼까요? 종목들도 뭐 다 좋았습니다. 여기 통신주,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워낙에 얘네 다 빨강색일 때 그나마 살아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저는 특이했던 게 이 헬스케어 섹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했어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목 빠르게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역시 M7이었습니다. M7이 무려 하루 만에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벌었다는 소식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돈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어쨌든 덕분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M7 안에서도 주인공은 아마존이 1등, 메타가 2등이었습니다. 아마존 아무래도 이 무역을 하는데 노출도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메타도 이제 중국과 이런 그 저가, 테무산 이런 광고들이 다시 메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데나이브스는 결국 수혜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중국에 팔아야 돼, 우리 팔 거야 라고 계속 애를 썼죠. 그게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관철이 된 거니까 데나이브스는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삼았고 조만간 실적 발표할 테니까 엔비디아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 관련주들 당연히 올라가야죠. 핀더더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나 5에서 6% 같이 상승했고요. 뭐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더 크게 끌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니까 쌍방의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룰루레몬과 마텔이 급등을 했어요. 마텔은 이제 인형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낮아지는 게 결국에는 제품 수출에 용이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카지노 관련주 뭐 당연하죠. 라스베가스 샌즈, 윈리조트, 이제 중국, 마카오 이런 쪽으로 많이 여행객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지만 그중에 좋았던 종목들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이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오늘 시간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마음 편하게 네. 네, 출근하셨죠? 네, 그럼요. 네. 뭐 잠도 편하게 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뭐 걱정이 없더라고요. 네, 걱정이 그냥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 마감 상황 사실 뭐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그냥 그 관세 협상에서 얘기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관세의 어떤 뭐 질적인 측면을 논하기에 앞서 예. 일단 트럼프의 어떤 관세 불확실성이 확실히 완화된 게 눈에 보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90일간 한시 적용된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한 5-6개 분야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아직 미정이거든요. 한 2주 안에 다시 또 추가적 협상을 한다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지만은 네. 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이 좀 뭐 불안했던 부분들이 일단 마음이 안정해진다. 예, 뭐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면에 무슨 채권 수익률은 뭐 한 좀 올랐고 달러도 강세로 바뀌었고 비트코인도 뭐 한 10만 4천 달러 찍고 지금 다시 2천 달러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금 가격은 3,240달러로 좀 떨어지고, 네. 그럼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업종도 뭐 반도체하고 AI가 또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계속 미국이 잘하는 걸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딱 느낌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S&P하고 나스닥 차트 모두 폭락전 수준을 다 이미 이제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어제도 한 S&P 차트는 5,800선 이상 회복됐고 나스닥 차트도 한 18,000선 이상 회복을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세는 저는 이제 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이제 무역 협상 이런 것을 보면서 업종별 종목별 이제 차별화 장세로 조금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이제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핀비즈 맵을 보고 있는데 눈이 부시네요. 너무 밝아서. 네, 이 정도로 밝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뭔가 다들 그냥 편안하게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협상의 내용들과 앞으로의 전개 과정들을 좀 예측해 본다면 좀 갈 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 한번 리뷰해 볼까요, 간단히? 네,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의 145%에서 30%로 90일 한시 인하한다. 예.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대미국 수입품 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 한시 인하한다. 뭐 사실 이게 정상 원래 전에 이랬죠. 그렇죠. 원래 네. 전에 이랬죠. 그다음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이 협상을 되게 빨리 진척할 수 있었던 게 양쪽 간에 어떠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비슷했다. 예,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원래 필요했다는 거구나. 원래대로 가자는 거죠, 그냥 뭐. 근데 굳이. 사실 전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 대표님은 10%까지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얘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워낙 이제 세게 양쪽에서 달렸기 네. 때문에 아마 둘 다 꺾을 그쵸. 거라고는 네, 얘기하셨었는데 꺾을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관세율을 50% 밑으로까지 내린다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한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계속 얘기했던 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히토류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품목에서 얘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봤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관세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종목들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부과된 거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CDMO 쪽 이제 의약품 쪽이죠.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협상이 지금 진척은 없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 2주간 보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접촉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상보다 더 큰 일단은 선물을 던졌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협상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되게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율 30%는 이제 배센트 장관도 그랬어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뭐 30% 이미 옛날부터 30% 부과했던 건데 뭘 그걸 뭐 딱히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무역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랬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관세 불확실성 뭐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뭐 포함되겠죠. 뭐 큰 사실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전반적인 트럼프가에서 이제 제기됐던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제 성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조금 그런 게 다 그냥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쉽게 지금 뭐 금리 인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싹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만병통치약이 딱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뭐 당장 어제 뭐 하루 발표된 거 딱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 90일짜리야. 그다음에 그쵸. 뭐 주요 품목도 5개는 또 빠져 있어. 뭐 이런 얘기, 뭐 태양광도 빠져 있고 뭐 신재생에너지도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전반적인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라든지 무역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줬다. 그리고 그만큼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게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완화가 되는 것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어떤 반응이 재밌네요. 동대문식 내고 방식이라고 이게. 동대문 가면 처음에 엄청 비싸게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확 계속 얘기하다 보면 깎아주는데 그런 방식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조금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그나저나 조금 그 강하기도 강했지만 저는 속도도 꽤 빨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뭐 짧아야 한 달 동안에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또 1기랑 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여서 이게 조금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저희들도 사실 분석을 일단은 뭐 스위스에서는 조금 이제 뭐 품목별 한두 개 좀 얘기하고 그쵸. 그다음에 한 달 정도는 왜냐하면 이 달려왔던 속도가 있기 이렇게 때문에 싸웠는데 이렇게 싸웠는데 핸들을 뭐 그렇게 빨리 꺾는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일단은 한 달 정도는 반대 이렇게 급하게 왔던 게 일단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진핑 행정부가 조금 더 급했다. 중국이 더 급했다. 이제 시진핑도 급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트럼프 쪽이 조금 더 급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으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데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참을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소비자보다는 이쪽은 사실 수출업자들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을성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세게 제시를 하니까 중국 덕에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들 보면 또 중국이 괜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전반적인 소매 판매가 작년 연휴 기간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뭐 30% 이상 지금 소매 판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4월달 뭐 무역 지표를 봐도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4월달이 8.1%가 증가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게 수출 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수출이 한 22%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동남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다 커버를 해줬거든요. 커버를 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풍선 효과 있네. 이쪽 눌러버리니까 이쪽이
나올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좋네. 오히려 라고 좋네 생각할 이렇게 될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지표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지급 준비율도 더 인하하고 그다음에 영 레포 금리도 10bp 이상 더 인하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그렇게 급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는 결국은 시진핑 먼저 때린 사람이 먼저 악수를 하니까 결국 맞은 사람도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도가 되게 빨랐다는 게 일단은 시진핑 자꾸 헷갈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좀 급했다. 확실히 뭐 지지율이라든지 국내 매크로 상황도 좀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워낙 시장이 크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무리를 아마 이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뭐 90일 동안의 유예 상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봉책이라고 조금 깎아내리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진전이 됐는지가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원했던 그런 휴전이었던 것 같고요. 더 이상 앞으로 싸우지 말고 각자가 가야 할 길을 좀 가자라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낙폭을 다 회복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뭐 더 올라가고 신고가를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쫙 뿜어낸 이상 종목별 장세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종목들을 골라가야 될지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장이 좀 힌트가 되겠죠? 네, 힌트가 이미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연초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집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결국 이제 관세로 규제를 했다가 다시 그걸 풀면 다시 또 규제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규제 완화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 분야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반도체하고 AI 업종이다. 예. 예.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가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는 그러한 모멘텀을 사실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7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반도체 쪽 뭐 계속 이거 공급 과잉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제 어렵게 보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 AI도 맞아요.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몇몇 종목들은 좀 팔란티아 같은 데 좀 밸류션이 워낙 높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하고 이제 반도체가 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금융주가 같이 간다. 금융주가 그렇죠. 가요? 왜냐하면 금융주도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금융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코인하고 핀테크거든요. 그러네요. 예, 코인하고 핀테크 다시 또 보시면 또 시장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충분히 규제 완화의 또 혜택을 받고 AI하고 반도체 연동돼서 올라갈 거다. 그러네. 비트코인이 괜히 그렇죠. 움직인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AI 산업이 계속 가면서 우리가 항상 문제 제기했던 게 인프라가 있거든요. 네. 특히 전력이라든지 네, 에너지 인프라 있거든요. 네. 그쪽 분야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6% 이상 그 무거운 주식들이 정유주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스트라 뭐 이런 종목들 그렇죠. 있죠. 뭐 넥스젠부터 시작해서 예. 우라늄 관련돼 있는 규제를 좀 완화가 돼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밸류체인 쪽 이렇게 같이 보시면 저는 아마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AI에서 시작을 해서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그렇죠. 종목군들이 다 앞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뭐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들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관세라는 그런 규제 어떻게 보면 사실 규제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방도 똑같이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거에 붙잡혀 갖고 이 규제 완화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다시 주가가 쭉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다시 이제 반대로 역작용이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설 때 우리가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수혜 섹터라고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AI 당연히
미국이 지켜야 되는 산업이고 앞으로 더 먼저 개화를 시켜야 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계속 좀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인프라, 전력기기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트코인, 핀테크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그런 종목들이 다 힌트가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맞나요? 내일 저녁인가요? 네, 오늘 밤이죠. 예.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밤이죠. 새벽이 나오겠죠. 혹시 뭐 걸림돌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워낙 그 미중 무역 협의가 세갖고 그러니까요. 세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잠깐 이제 얼굴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 4월 CPI 지금 3월달에 2.4%가 나왔는데 전망치도 2.4%예요. 그다음에 근원 CPI도 3월달에 2.8%가 나왔는데 전망치도 지금 2.8%입니다. 쉽게 해서 이제 트럼프 관세가 뭐 말만 무성했지 실제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거기다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풀려버리면은 맞아요. 이러면은 그러면 뭐 사실 물가 고민을 할 필요가 물가를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당연히 물가는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나오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나왔던 게 결국은 경기라는 것은 성장률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거든요. 네. 프라이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Q가 안 늘었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확대가 안 되고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이너스 0.3 역성장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제 파월 의장을 공격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지금 금리를 안 내려갖고 계속 Q가 안 는다. 파월 바보 됐네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이 지금 반대로 네. 어떻게 보면 파월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네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시장도 자꾸 이제 파월에 대해서 그러면 트럼프 쪽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압박이 들어갈 수 있겠군요. 금리를 빨리 내려라. 네. 그다음에 지금 안 내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경기는 침체를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는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굳이 뭐 그 장기 금리를 막 끌어내려 갖고 네. 뭘 압박을 하겠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도 거기서 좀 풀려난 것 같아요. 그 압박에서 풀려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금리도 한 4. 올라왔더라고요. 4% 네, 넘게 맞아요. 네, 지금 4.47%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달러도 그러면 굳이 약세로 뭐 돌 필요 없다. 그럼 달러도 이제 강세로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당분간은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국장 얘기를 한 거고 국내 증시에서는 또 다른 뭐 볼만한 섹터가 좀 없을까 궁금하네요, 오늘은. 사실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만 쫓아오셨어도 그렇죠. 예, 뭐 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크게 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뭐 조선방산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예. 조선방사는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아, 부분이 이제 확실히 네. 우리가 봐야 된다. 대신에 저희가 플랫폼하고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쪽 계속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민주당 정책 수혜주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정부라고 보면은 결국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다음에 결국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저 민주당 대선 수혜주에 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정책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정부를 만들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뭐 화력 발전소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된다면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2차 전지도 내수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갈 충분할 때가 거다. 됐나요? 네, 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해외에서 뭐 찾으러 할 필요도 없다. 예. 일단 내수가 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도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는 계속 붙잡고 가야 된다.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 엔터, 게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항공주들도 환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가가 좀 많이 맞아요. 약세가 되면서 예. 또 크게 강세로 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쪽을 좀 붙잡고 가시면은 저희들이 좀 굳이 뭐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겠다는데 거기에 붙들려 갖고 그렇다고 싸우겠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피해 있다가 저희가 경쟁력 좋고 그다음에 중국 내수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적인 어떤 내수의 어떤 힘을 좀 빌린다면은 결국 저는 더 좋은 종목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좋아서 오늘은 그냥 가만히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완수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